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청원경찰법 문제풀이 69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꼭 다시 원래 기본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꼭 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면 공부가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꼭 권하고요. 반드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9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닌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의사에 관한 면직이 금지가 되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됐고, 두 번째, 해임 명령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신분보장은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특수경비원 배치를 목적으로 한 배치 폐지의 금지.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배치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명시한다. 그러니까 신분을 보장하자라는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70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네 가지고 있네. 첫 번째,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 벌칙과 적용,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공무원으로 본다 있는데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있죠. 벌칙의 적용, 여기까지는 공무원이 맞아요.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민법으로 가는 거죠. 민법.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이거는 민법으로 간다.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쭉 있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내지는 금고입니다. 벌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하여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무기를 유효할 수 있다? 아니죠. 신청을 하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가 신청을 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유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경찰서장이 유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틀렸고요. 4번 가보시면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아니한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가보시면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뭐다? 제외했네요. 제외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해서 뭘로 가요?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 맞는 얘기.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넘어가세요. 다음 2번, 72번.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청원경찰에 지방자치단체로 갔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로 갔으니까 국가배상법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된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보면 돼요. 다음 73번. 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55세에 달했다 있는데 55세가 아니라 60세죠. 60세.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신체상,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면직이 되는 거지 퇴직은 아니죠. 그래서 있고요. 세 번째 가보시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청원경찰의 뭐다? 배치 폐지가 되었다. 이건 되는 거죠. 그래서 됐고, 견책은 말 그대로 가장 경미한 징계니까 뭐 이것 때문에 퇴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까지 알아주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데 일단 60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은 면직 사유가 되고 3번이 되고 4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인데 경고는 없죠. 견책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 파면, 그다음에 뭐죠? 해임. 그다음에 정직 감봉, 그다음에 여기까지 견책까지 있고 요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4번 맞고요. 넘어가시고요. 76번 가보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서 자, 일단 감봉 있죠. 감봉 일단 정직하고 똑같은데 기간은 똑같아요. 1개월 이상 3개월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을 줄인다. 그럼 이거는 뭐죠? 정직이죠. 직무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70번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권자가 있네요. 그럼 징계는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당연히 고용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가 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청원경찰법상
자, 뭐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방금 맞아 징계권자 누구? 청원주 됐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은 청원주에게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징계권자는 청원주니까 서장은 뭐 한다? 요청만 하는 거죠. 누구한테? 청원주한테.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징계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됐고, 네 번째, 청원경찰의 징계 절차와 징계에 관할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아니라 자, 뭐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79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옳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여기 있죠.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감축은 안 돼요. 이런 것들 폐지나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신분을 해치는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청원경찰에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이때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없다? 배치를 요청했다 이거예요. 요청했으니까 자, 청원경찰 배치 요청한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 이럴 데도 뭡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됐고 네 번째,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공무원법으로 간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80번 가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행하는 도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취하는 행동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는 거죠.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해서 지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3번 틀렸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죠. 3번이 맞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해설 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안에 하나여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그러니까 보고하기 전에 일단 구두 보고 먼저 하고 지시를 따르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81번을 보도록 하죠. 청원주의 감독자 지정과 관계가 먼 것.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감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자, 대장, 반장, 조장이죠. 조장, 반장, 대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2번 가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외부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를 지정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자죠. 자, 있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무 인원이 30-40명 이상, 40명 이하까지는 대장 없이 반장 1명과 조장 3명. 그 다음에 근무 인원이 120명까지는 대장 1명, 반장 4명,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숫자들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82번,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에 써 있는데, 자, 일단 배치 결정하는 거고요. 배치 변경 통보 접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휴대 여부 결정, 그다음에 뭐 임용 승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길긴 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다음 83번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어떤 겁니까? 일단 위임할 수 없는 권한에서 쭉 해서 승인, 승인 있죠, 승인. 승인해서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위임할 수 없는 권한 해가지고 있는데 뭐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일단 청원경찰 배치 결정 요청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자, 특수복장 뭐 승인 권한 이런 거는 없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 그래서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위임 그 조문이 있어야 위임을 하는 거니까 특수경찰 특수복장 착용에 대한 승인 권한은 없으니까 이런 건 위임이 안 된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84번 다음의 경우 비용 부담자는 누군가.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경찰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을 가져간다.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청원주의 부담이죠. 청원주의 부담.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청원주의 권한이 하는 것. 그래서 청원경찰 임용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뭐가 돼 있습니까? 자, 배치 폐지도였고요. 그다음에 자, 쭉 해서 신분증명서 발급하는데 청원경찰은 징계 요청은 누가 하죠? 서장이 하고 징계죠, 징계. 징계는 청원주가 하는데 징계 요청은 누가 한다? 서장이 하는 겁니다. 서장. 그래서 서장, 관할 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번. 자, 발급권에 또 나왔네요. 청원주가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자, 최저 정당한 사유 시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500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초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500만 원. 다른 건 뭐 4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88번 가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적은 것.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청원 경찰을 임용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500.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 자, 외를 보면 되겠죠. 국가 중요시설에 뭐다 청원 경찰을 만약에 안 받고 하면 500이 받는데 외는 400이에요. 왜? 그래서 포인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전 문제에서 봤죠. 500.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500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자,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네요. 과태료 얼마? 총기 500만 원. 됐고 계속 뭐 그런 얘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0번 청원경찰 청원주의 문서와 있죠? 그래서 청원주네, 청원주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요구니까 이건 누구겠습니까? 경찰서장이 되겠죠. 청원주냐 서장이냐를 따지는 건데 자, 뭐다 요구. 징계는 누가 합니까? 징계권자인 뭐다 청원주가 하는 거죠. 요구는 뭐 누가 한다? 자, 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걸 놓고 자,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돼요. 문서와 비치에서 청원주, 관할 서장,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이제 뭐다 비치 주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명부, 그다음에 근무일진, 그다음에 근무 상황 카드, 경비구역 배치도, 순찰 표철, 그다음에 무기 탄약 출납부 있죠. 그다음에 자, 뭡니까? 봉급 지급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징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청원주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해서 감독 순시부, 경찰서에 감독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여, 그다음에 요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요, 배치 결정하잖아요. 이런 것들 있고 승인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번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가보시면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비치해야 될 거 해가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여기서 쭉 나올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1번밖에 없죠. 청원경찰명부. 요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청원 뭐다? 쭉 해서 보시면 청원경찰명부.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 공통이니까 다 공통으로 가잖아요. 청원주, 관할서장. 그래서 요거 정도를 좀 눈여겨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첫 번째.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기관의 경비뿐만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관할경찰서의 경비 업무를 보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렇죠? 여기만 하는 거죠. 배치된 기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복무에 관한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취업규칙 필요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며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쭉 해서 뭐 서장의 감독만 아니죠. 청원주가 감독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3번 옳지 않은 것.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 조건 중 시력은 뭐다? 0.8. 0.8 맞네요. 1번 맞고요. 그다음 2번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뭐다?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통보는요, 통보 나오면 다 뭡니까? 서장이에요. 서장. 서장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사망을 했다. 그럼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별 얘기 없네요. 넘어가시고. 그다음 94번 옳은 것도 남았네요. 첫 번째,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하죠. 제출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 및 청원경찰 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된다 했는데, 자 일단 뭐 보시면은 뭡니까? 이런 경비, 지금 경비까지 이런 것들까지는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비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 배치 여부가 아니라 쭉 해서 뭡니까?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이거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의장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요청까지는 뭡니까?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자 뭐다? 이제 결국엔 뭡니까? 임명은 누가 해요? 자 청원주가 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5번 청원경찰 법령상 뭐다? 무기관리 수칙이 있네요. 첫 번째,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 통보는 무조건 누굽니까? 그냥 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 3, 4, 5번, 2, 3, 4번 또 봅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하게 돼 있다. 다음에 세 번째,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뭐 한정당 15발 이내, 권총은 7발 뭐 됐고, 그다음에 청원주는 무기 탄약 출납부 기록을 하는 거죠. 출납부.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96번 청원경찰법령상 옳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자,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을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임용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청원주가 임용을 하죠. 청원주가. 서장이나 이런 사람은 감독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자 이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자 지나버렸네요. 그럼 임명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자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뭐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교육비가 아니죠. 그냥 교육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녀 아닙니다. 자녀까지 부담은 좋죠. 근데 3번 답이 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번 청원경찰의 징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요청을 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 이런 것들 있는데 뭡니까? 징계 절차를 거쳐서 쭉 해서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청원주가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죠, 서장. 그래서 청원주가 징계하는 거죠, 징계를. 청원주가 징계합니다. 징계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징계 처분을 서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다. 됐고 2번 자 읽어보시고 3번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그 다음에 직무 못하고요. 3분의 2까지 줄인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감봉은 뭡니까? 3분의 1까지 되고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8번 자 면직 퇴직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가 아니라 징계사유죠. 징계사유.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가 됐다. 8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일단 1번 틀렸고 3번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는 자 거쳐서 시도경찰서에 보고한다. 됐고 네 번째 자 청원경찰은 정신상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99번 자 제복 착용 무기유대 옳은 거 해가지고 있네. 첫 번째 자 청원경찰의 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다 이런 거 뭡니까? 감독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청원주가 하는 거예요. 청원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원경찰의 교육훈련 중에도 허리띠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쭉 해서 있는데 뭡니까? 허리띠와 경찰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허리띠와 경찰봉은 부착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쭉 해서 행안부령이죠. 행안부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뭡니까? 그래서 99번까지 보셨고 이제 10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100번. 그래서 됐고 100번 가보시면 과태료 있네요. 과태료. 자,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뭐 있는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청원경찰 임용한 자. 됐고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액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한 자. 이건 칭찬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급했잖아요.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잘했어요. 칭찬. 그렇죠? 과태료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 네 번째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 운영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발한 그래서 정당 이행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있네요. 자, 중한 벌칙, 가장 중한 벌칙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행위를 한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청원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 이제 대부분 다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자 직권 남용 하나 있죠. 이건 6개월. 그렇죠? 6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형벌이 제일 센 거니까 그렇고 내용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를 봤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맞췄다도 중요하지만 틀린 지문을 정확하게 찾는 과정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제 풀고 지문 보고 이런 것들 몇 번 반복하면요. 틀릴 게 없습니다. 틀릴 게 없다라는 걸 좀 알아주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어법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